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지난달 10일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남자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다. 로저스는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 수년간 공개적으로 날선 비판을 해왔다. 돈만 풀어댔을 뿐 재정 적자, 산업 경쟁력 등 근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격이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선 아베 신조 총리와 구로다 총재는 한 몸과 다름없다. 아베노믹스의 집행관이자 후원자가 구로다 총재다. 아베 총리가 실패로 끝난 총리 1기 집권 이후 절치부심 뒤 2012년 총리 2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은행 총재로 점찍었다. 중앙은행 수장과 정치 지도자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 지도자가 경기 부양을 통해 정치력을 높이고자 할 때 물가, 통화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앙은행 수장은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쳤다 등 원색 비난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구로다 총재와 아베 총리는 찰떡궁합에 가깝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에도 구로다 총재가 입버릇처럼 한 말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한다였다. 일본은행 총재의 연임은 흔치 않은데 구로다는 예외다. 2013년 취임한 뒤 2023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구로다와 아베의 오작교를 놓아준 인물은 아베노믹스의 설계자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다. 하마다는 일본 언론에 중앙은행이 돈을 제때 풀지 않아서 일본 경제가 거덜났다거나 정부가 재정 적자를 떠안더라도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 중앙은행 총재는 지적이지 않는 카나리아라고 깎아내렸다. 그런 하마다가 구로다를 아베 총리에게 천거했다. 천거 당시 구로다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였다. 그의 이력서엔 2005년부터 맡아온 ADB 총재직을 2013년 3월 18일부로 사임하고 이틀 뒤부터 일본은행 총재를 맡고 있다고 돼 있다. 그런 그에게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27에서 28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주재했다. 단골 멘트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더 비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가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아베노믹스의 성공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그는 추가 금융 조치로 국채 매입 상한 한도를 없앴고 기업 어음과 회사채 구입 상한액도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상장지수 펀드 매입 목표액을 2배로 늘린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일본은행이 직접 나서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해 돈줄을 뚫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짐 로저스의 생각은 다르다. 일본은행의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이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돈을 풀어 코로나19 같은 경제위기에 대응할 카드를 소진해버렸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이다나 같은 존재였다. 제로 금리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국채를 사들이는 QE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일본이다. 통화량을 조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 기준금리 상향은 미국의 닷컴 버블로 도루묵이 됐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마이너스 금리로 이어졌다. 구로다 총재의 통화 정책은 양적 완화,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을 지향하는 아베노믹스를 충실히 따라왔다. 이를 두고 세계의 화살이란 말도 나왔다. 한때 장기 불황 탈출의 기대가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 일본은행은 최근 2022년 물가 상승률을 0.4에서 1.0%로 전망했다. 아베노믹스의 관역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네 번째 화살이라던 도쿄 올림픽은 올해 개최가 물 건너갔다.
아베도 구로다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복병 때문이다. 구로다 총재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섰다. 그는 정통 엘리트 경제 관료로 꽃길만 걸어왔다. 후쿠오카현 출신으로 일본에선 토다이로 불리는 도쿄대 법대를 졸업해 관료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재무성에서 일하다 ADB 총재로 국제경제통으로도 입지를 굳혔다. 일본의 봄연휴인 골든위크, 그는 뭘 했을까? 아마도 서재에서 책에 파묻혀 있을 공산이 크다. 그의 취미는 독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부터 베스트셀러 작가 미야베 미유키의 추리소설 등을 즐겨 읽는다.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기간지 2016년 가을호엔 그와 미야베 작가의 대담이 실렸을 정도다. 대담에서 미야베 작가는 그에게 내 작품을 이렇게 깊게 해석해주다니 영광이다라고 답변할 정도였다. 한재희는 일본 언론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책을 읽는 책벌레라며 공무원이긴 하지만 자신만의 세계관도 구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 투수 릭 밴덴헐크가 한국 프로야구 개막을 이야기하며 일본의 현실을 바라봤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본 프로야구 개막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밴덴헐크는 7일 후쿠오카 페이페이돔에서 개인 훈련을 했다. 지난 3월 말 엉덩이 통증 이후 두 번째 불펜 피칭으로 39개 공을 던지며 컨디션을 조절했다. 산케이 스포츠 등 일본 언론과 온라인 인터뷰에 응한 밴덴헐크는 투구 감각이 좋았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마운드에서 던질 수 있어 좋았다. 하반신을 강화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언제 개막할지 모를 시즌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에서 2014년 KBO 리그 삼성에서 2년을 뛴 밴덴헐크는 한국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국가별로 정책과 방식이 다르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초기에 검사를 많이 한 것이 주요했다. 휴대전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위치 정보를 모두 확인하면서 대응한다며 일본은 아직 감염자가 있다.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개막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철저한 방역체계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지난 5일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심판이 마스크를 쓰고 무관중으로 개막한 모습이 전 세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밴덴헐크는 소프트뱅크 전 동료였던 이대호를 거론하며 그가 있는 팀에서 자체 청백전에 마스크를 쓰고 경기하는 영상을 봤다고 했다. 반면 일본은 지난 6일 기준으로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누적 확진자 16,189명, 사망자 590명에 달한다. 6일까지 예정됐던 긴급사태를 31일까지 연장했고 프로야구 팀들도 단체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밴덴헐크는 하루라도 빨리 야구가 개막하고 팬 여러분들이 구장을 찾기 위해선 개개인 의식이 중요하다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밴덴헐크는 지난 2013에서 2014년 삼성에서 2년간 20승 13패 평균 자책점 3.5 탈삼진 317개로 활약했다. 2014년 평균 자책점, 탈삼진 타이틀을 차지하며 위력을 떨쳤고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그에게 스카우트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5년간 통산 41승 17패 평균 자책점 3.50 탈삼진 523개를 기록 중이다.